안녕하세요, 페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음식 두 번째죠. 저번에는 하몽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스페인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빠에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시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빠에야를 그냥 빠엘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L 두 개가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L 두 개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가면 이중 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L 두 개 앞에 리을을 두 개 하시는 게 아니고 L 두 개는 이중 모음, 그러니까 모음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고, 제목을 한번 힘들었던 스페인 역사를 간직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에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지만 스페인 대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빠에야를 먹게 된 배경,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빠에야에 대한 정보, 뭐 가격이나 들어가는 재료, 특히 맛있었던 음식,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과 빠에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빠에야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말하는 데들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발렌시아와 세비야인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한국인의 입장에서 스페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빠에야를 주문을 할 때, 그리고 빠에야 주문하는 김에 뭐 와인 한 잔 주세요, 뭐 혹은 한 병을 주세요 라고 하는 간단한 스페인어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에예라라는 게 있어요. 빠에예라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솥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솥단지, 프랑코 독재 같이 힘들었던 시기에 큰 재료에다가 각 그 사람들이,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음식 갖고 와갖고 하나에 볶아 먹던 그러한 풍습에서 이 빠에야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게 거의 정설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뭐 식용쥐, 그러니까 물쥐죠. 스페인이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전쟁도 많이 하고, 프랑코 얘기를 언젠가는 조만간 다룰 생각인데, 프랑코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 도대체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힘들 때는 물쥐, 식용 달팽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가 조금 살림살이가 좀 괜찮아지면서 뭐 고기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빠에야가 유명해진 계기는 대서양이나 지중해에서 잡히는 그런 풍부한 해산물들과 만나면서 프랑코 시기 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소문이 난 건데요. 이 빠에야는 부정할 수 없는 이슬람 음식이에요. 우선은 빠에야는 뭐가 들어가냐, 이제 샤프란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샤프란은 꽃이에요. 그 꽃술에서 나오는 건데, 꽃술을 채취해서 말려갖고 색상을 내는 이슬람 국가의 전통적인 향신료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쌀인데요. 쌀이 스페인어로 아로스예요. 아로스인데 아랍어로 쌀이 로스입니다. 즉, 이 아로스는 로스에서 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쿠쿠가 필요가 없어요. 냄비에다가 물 넣고 쌀 넣고 끓이면은 쿠쿠 밥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쌀의 영양분이나 찰기나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 쌀들이 스페인 해산물들과 만나면서 지금의 빠에야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여행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빠에야가 가격이 조금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진짜 싼 거는 그 포르투갈에서 8유로, 7유로에도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르투갈이 물가가 좀 낮아요. 스페인보다 조금 낮아요. 그리고 양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에야 먹었을 때 거의 11유로에서 조금 비싼 거 한 18유로 이렇게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우선 지역적으로 뭐 물가가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여행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한테 유명한 음식점들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좀 비싸게 드실 수도 있는데, 10유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유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비싼 거는 조금 유명한데, 그리고 왜 가격이 달라지냐, 들어가는 재료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비싼 재료,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문어 있겠죠. 좀 들어가는 재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먹고 싶다 하면 거기서 좀 더 추가해 갖고 먹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었던 빠에야는 문어 빠에야였던 것 같아요. 그 발렌시아에서 먹었던 문어 빠에야. 그 다음에 홍합 같은 경우는 갈리시아에서 홍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빠에야에는 홍합이 조금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홍합 빠에야를 따로 먹으면은 홍합이 계량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발렌시아랑 세비야 여행을 했었을 때 거의 하루에 한 번 빠에야를 먹을 정도로. 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뿔뽀라고 하죠. 문어 뿔뽀.
그 다음에 홍합이 메히온, 그죠? 메히온이었고, 이게 이제 밥의 양이 많다 보니까 맥주랑 먹으면은 배가 불러갖고 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맥주보다는 와인이랑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빠에야 같은 경우에는 발렌시아와 세비야가 자신들이 원조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단번에 알게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가서 이거를 판단했을 때는 발렌시아가 원조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세비야 같은 경우에 그냥 이거죠. 우리도 맛있어. 세비야 빠에야에 우리도 원조야. 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빠에야는 발렌시아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어로 한번 빠에야 주문하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뽀로파브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빠에야면 빠에야 뽀로파브로 뭐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빠에야 뽀로파브로.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노라고 하거든요. 비노 뽀로파브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빠에야는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 문어 빠에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합 빠에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전치사 꼰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뭐뭐 같이 주세요. 꼰 에스토. 이거랑 같이 주세요. 꼰 에스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문어 빠에야 하면은 빠에야 꼰 뿔뽀 뽀로파브르. 빠에야 꼰 메히온 뽀로파브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와인은 또 어떻게 하냐? 와인은 이제 아까 비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노. 뭐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와인 한 병을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스페인어로 보떼야거든요. 보떼야 한 병. 우나 보떼야 데 비노 뽀로파브르.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한 잔만 먹고 싶다 하면 이제 바소라고 합니다. 바소. 운 바소 데 비노 뽀로파브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은 힘들었던 스페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음식 빠에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빠에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